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슈 생각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은숙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그리고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20대 어머니가 출산한 갓난 아이를 3층 밖으로 던졌다. 아이는 사라지면 이게 어쩌다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러한 사건이 갓난아이, 그러니까 이거를 정식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거든요. 다른 남자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예. 이 아이 키울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내 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버리지 않았나. 근데 아이가 그래도 저는 이 신이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쓰레기 더미에 글쎄요. 목숨이 살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여성이 그 아이를 갖게 된 게 그날 처음 만난 사실은 인적 사항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과 만나서 하룻밤 사랑을 한 거고요. 그 하룻밤 사랑이 어떻게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생겨서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그걸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고 점점 배가 불러오고 불러오는 이 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집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어찌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창밖으로 그냥 던지게 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질 동안에 이 여성이 이 심리적 압박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일단은 내가 드러낼 수 없는 사랑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요. 임신 과정 내내에도 임신이 꼬박 10달인데 10달 동안에도 이 불러오는 배를 어디 한번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집안 식구들도 모르게 했었을 거예요. 꽉 좀 메고 어떻게든 피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20대 여성이 이 아이를 처음으로 첫 아이를 초산으로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혼자 탯줄도 잘라야 되고요. 그 모진 고통을 혼자 견뎌야 되고 이게 과다출혈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고 맨 마지막에 태반은 어떻게 냈을까? 저는 걱정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점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안타까웠던 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결국은 아이를 이제 바깥에 쓰레기장이 보였겠죠. 그리고 거기다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신생아가 유기된다거나 이렇게 안타깝게 살해되는 사건이 이제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성이 이제 항변을 굽고 했었을 겁니다. 아마 죽일 마음은 없었다. 무의식죄 3층에 버렸다.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예, 이렇게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 3층에서 떨어질 경우는 성인도 사망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신생아에 대해서 살인죄로 기소가 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게 말씀대로 이제 즉석 만남을 통해서 이름도 성도 잘 모르는 남자하고의 하룻밤에서 출산을 해서 분만 중에 만약에 경황이 없었다라면 영아 살해죄로 이제 그분이 형을 감경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분만 중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일반인을 살해한 거랑 똑같이 처벌이 돼야 되는데 다만 재판부가 여러 가지 정황을 특히 남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되고 낳았다는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한 사안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10대도 아니고 20대거든요. 네. 사실 그 10대 사이에서도 이제 임신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보고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의 어떤 그 성과 관련된 그 생활들과 관련해서 아주 철저하게 최악의 상황까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그 원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얘기지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놔야지 이분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이 누가 키우나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 못 찾나요? 아버지가 법적으로 찾아가지고 인적 사항을 모르면 찾을 수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없죠. 예.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인터넷 채팅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찾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 즉석 만남을 시도했으니까 핸드폰 번호는 예. 정도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분만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남자를 찾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호적에,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려달라 하고 양육비를 달라 이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시점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이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였으면 이 아이를 버렸을까? 이 아이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다면 아마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고 미혼모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미혼 부모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이 좀 필요하고 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아이를 지금 못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그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안에 이 어린이집 유아원이 다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사실 뭐 그게 그러니까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는 이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아이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상당히 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여성들의 숙명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